지속성 이상전압. 지속성 이상전압 할 때 이제 이상전압에서 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표 딱 나오면 계고, 과상,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012. 일단 기본서의 10장을 가서 열어보세요. 딱 그 표가 나와 있어요. 그 표를 외우시라고요. 거기서 다 써먹는다고. 개통 조작시, 고장 발생시, 과도 진동 이상전압, 상용주파 이상전압. 이게 상용주파 이상전압이고요. 여기는 이게 개폐서지예요. 이외가 과도 진동이니까. 개통 조작시나 과도 고장 발생시 여기 밑에 부분 다 발생돼요. 근데 뭐라고? 폐부자 012라고 해요. 여기는 무유변 영춘고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이니까 폐부자 012겠죠? 개통 사고 조작 시, 개통 조작 시, 고장 발생 시에, 그럼 개통 조작 시에는 폐부자, 그리고 고장 발생 시는 012. 그게 되는 거예요. 그 6개가. 근데 개폐서지는 어떻게 되는가? 무유변 영춘고 해가지고 6개가 되는 거예요. 6개를 물어봐요.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도 6개를 물어보고, 개폐서지도 6개를 물어봐요. 근데 개폐서지 같은 건 뭐 변탈 여충분 해가지고 변압기 단자달라, 뭐 탈주 차단, 여자 전류 차단, 충전 전류 차단, 근거리 고장시 차단, 뭐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만 적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혹 차단 조건을 해가지고 개폐서지 안에 따르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유형에 따라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속성 이상전압은 딱 6개예요. 개폐서지도 6개를 설명하라 하고 그러면 개폐서지가 뭐예요? 무유변 영춘고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차단기가 차단해야 될 가혹 차단 조건 5가지를 설명해라. 그러면 변탈 여충군으로 해가지고 5가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걸 정의를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폐부자 012라고. 페란티 효과. 뭐였죠? 페란티 효과가? 예. 예, 그렇게 나오시면 돼. 딱. 그게 정답이에요. 심야, 무부하, 경부하시. 이렇게. 그럼 무부하, 경부하시. 심야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다. 페란티 효과는. 근데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페란티 효과는.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이거는 조금 이따 이 밑에 수식이 나왔는데 여기 수식이 좀 잘 정리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물론 있지만 여기 수식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수차 발전기의 부하 차단할 때 이제 차가도 가도 동기 리액턴스 시간에 따라서 임피던스를 뭐 0.2, 0.3, 1.0로 보고 있거든요. 20%, 30%, 100% 정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역률이 0.8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뭐 P는 0.8이고 Q는 0.6이다. 그걸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X 성분을 집어넣어서 전압 강화를 계산해 보니까 전압이 거꾸로 올라가더라 이거죠. 예, 전압 강화를 계산하는데 그 임피던스에서 그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전압이 올라가는 걸 이제 제한을 하는 부분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왜 이상전압이라고 했으니까 전압이 올라가는 부분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차가도 가도 동기 리액턴스에 따라서 0.2, 0.3, 1.0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은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뭐죠? 아는데, 예?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인데 그걸 설명하려니까 안 된다 이거죠. 왜? 송전선 충전에 의해 가지고 발전기가 여자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여자 되는 현상이다. 스스로 전압이 올라가서 여자 되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가 페란티 효과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페란티 현상은 없고 이제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고요. 예? 철공진 전압, 일선지락시 연압 이런 부분이 있다. 폐부자 012, 일선지락시 뭐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개폐서지 뭐라고요? 여기는 아까 지속성 이상전압인데 지속성 이상전압은 요거만이라고 이렇게 6개 지금 여기다 다 6개를 적지는 않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지속성 이상전압이 아닌 게 뭐라고요? 개폐서지라고요. 이게 아까 과도 진동전압이 개폐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변탈 여충군, 충전전류 여자 전류 차단, 전류 재단 현상, 변압기 단자 단락 차단, 그 다음에 근거리 고장 차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폐서지가 되는 거죠. 외부 이상전압은 아까 그래서 처음에 외부 이상전압의 직경내 유도래, 내부 이상전압의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개폐서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 표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개념을 잡는데. 일선지락시 이상전압. 요것도 참 잘 돼 있어요.
일선지락시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민성씨? 임피던스 조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예, 수식. X1분의 요 그림 보고 딱 생각나야죠. X1분의 X제로는 예. 0에서 3, 0보다 크고 3보다 작고 X1분의 R제로는 1보다 작고 예. 여기 보면은 X1분의 R0는 0 또는 1이 나오는 거고, 여기 X1분의 R0를 3까지 그려본 거예요. X1분의 0은 요거고, 1은 요거고, 2는 요거고, 3은 요거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3이 되면은 얘가, 여기가 높은 반면에 얘가 밑으로 떨어졌죠. 얘가 낮은 반면에 얘가 올라갔다고요. 그 일선지락의 가장 큰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일선지락의 정의. 유효접지 정의 조건. 정의, 유효접지의 정의. 죄송합니다. 건전상이 1.3배 예. 이하가 되도록 예. 예,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지락 상승이 대지간 또는 상간, 뭐 그 부분에 따라서 틀려진대. 1.3배 이하. 이 부분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그 상전압이에요. 대지전압의 1.3배 이하가 되도록 하는 부분. 근데 성간전압에는 75% 이하가 되게끔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그 전압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틀려지면서 접지계수가 뭐 75%가 나오고 80%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접지계수가 여기서는 조금씩 틀려져. 154 같은 건 한 67% 뭐 이렇게 되고요.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3배가 이하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보니까 얘가 X분의 R0가 1이었을 때 0 또는 1이었을 때는 1.3배가 이하가 되고, 여기 X1분의 X0가 1, 2, 3까지는 요 범위가 1.3배 이하로 이렇게 들어오더란 얘기예요. 그걸 이제 계산하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유효접지 정의, 조건, 장단점,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25점짜리 나오니까. 나오면. 일선지락시 이상전압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어요. 2B, 뭐 2C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외워서 쓰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요 수식이 이제 나와야 돼요. A분의 B. 일선지락시의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1.3배 이하가 됐을 때, 1.3배라는 부분이 여기의 비율이 1.3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A자승 마이너스 요 두 개의 그걸로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 앞에서 계산한 걸 끌고 와서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수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힘드니까 이제 보통 애웠다고요, 보통.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건 Z0고 Z1이고 Z2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Z2거든요. Z2가 이쪽으로 해서 2Z1으로 나간 것 뿐이에요. 그냥 계산하는 게. 그럼 요거를 이제 Z0는 여기 보시면 R0 플러스 JX0를 쓴 거예요. 지금 Z1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JX1만 쓴 거고, 요 Z0 A자승 똑같죠? Z0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Z1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 Z1 2Z1이니까 J2 2X1이 된 거예요. 그냥 J1에서는 R 값을 무시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나눈 거예요, 다시. 요 JX1으로 나눈 거예요, 그냥. JX1을 나누니까 여기 J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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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X1 하니까 여기 없어졌죠, 앞에 J가, 요 가운데는. J로, JX1으로 나눴으니까 다. JX1을 다 나눴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여기 플러스인데? 예, 여기 플러스인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Z1하고 Z2는 그 성전설로 정직이 되었나요? 예. 거기는 이제 역상이 없으니까. 예. 요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난다고? 3 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1하고 3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요. 전봇대에 불이 들어왔다. 전봇대에 뭐 하나 들어왔다. 그럼 여기는 X1분의, 여기는 R0, 여기는 X1분의, 여기는 1 들어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X0죠. 둘 다 이제 전봇대가 들어왔는데, X1은 똑같고, 1이니까, X1분의 R0, X1분의 X0 해가지고 얘가 1이다. 얘는 3이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플러스 2다. 요 차이가 3이 나니까 요 3으로 이렇게 애우셔도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냥 애울 때
안 되면은 외우는 방법들을 막 가지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시면 x1분의 x0, x1분의 r0라고 했죠. 얘는 1이고 얘는 3이에요. 아까 전봇대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x1분의 x0가 0보다 작은 경우, x1분의 x0가 0보다 큰 경우, 이런 부분의 전압상승이 더 작다 해가지고 여기 계산을 해서 보니까 나중에 공진을 하더라고요. x1분의 x0가 마이너스 2 지점에서 공진해가지고 큰 지점이 생긴다. 요게 그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은 x1분의 r0가 0일 경우, 아까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요, 요 지점이 뭐냐, 요거는 x1분의 x0예요. 밑에는 x축은. 얘는 뭐죠? 아니죠. 2a분의 2b죠. 일선 지락 시에 전이 상승이 여기 1.3배 이하가 되게끔 하려다 보니까 얘 조건이 이렇게 뭐 3일 때까지는 뭔가 되더라 이거죠. 요 조건 안에 1.3배 안에 들어오더라 이거죠. 요 조건이. 근데 이제 x1분의 r0가 0일 때는 어디라고요? 마이너스 2 지점에서 이렇게 공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1.3배 이하로.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거죠. 네, 얘가 2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거죠. 얘일 때는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 두 조건에서 1.3배 이하가 되는 조건에서 보다 보니까 요 4개 조건만 되면은 요 안에 들어가더라. 나머지 조건 때는 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필요가 없더라. 그럼 이 2개 조건에서도 여길 넘어가면 1.3배 이하로 올라가 버리더라. 그래서 요 2개 조건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도표가 맨 밑에 있어요. 예, 도표가 요 밑에 있어요. 지금 요 위에 있었나요? 맨 밑에. 밑으로 조정해서 해가지고 위로 빼고. 여기 있었잖아요. 요 그림이. 아니 계산. 계산 근거는 요 뒤에 나와 있고,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수식으로 보면은 여기서 요 조건에서만 1.3배가 되는 거예요. 요 조건에서 다 1.3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얘 버리고 얘 버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x분의 r에서 1.3배 여기까지는 요건 1보다 작을 때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4개만. 작고, 요거는 여기보다 작고, 여기 3보다 같거나 같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조건에서는 다 1.3배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걸 그림으로 해서 보니까. 요런 수식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옛날에 계산을 했었는데 계산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는 이게 괜찮아서 이걸 보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1보다 같거나 3보다 같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1.3배. 얘가 1.3일 때는 건전상에 상규 대지전이, 이건 성간전압에, 성간전압을 했을 때는 0.75고요. 대지전압으로 했을 때는 1.3배고. 그 차이가 있으니까. 페란티 효과. 그림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림. 딱.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좀 하고요. 지금 뭐, 몇 문제 나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3문제밖에는 안 했어요. 지금 해야 될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20문제를 하려면 제가 빨리빨리 건너뛰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설명했던 건 좀 빨리빨리 하고면서 넘어갈 거예요.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내용 읽어보면 되는데, 예? 그래서 자기여자 현상 그림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그림만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념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단거리고, 여긴 장거리죠. 단거리 때 전압은, 여기 이제 계좌전류 쪽이에요. 계좌전류. 충전전류. 예? 계좌전류 쪽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요때는, 요게, 장거리 송전솔로고 이게 단거리 송전솔의 특성이에요. 요거는 여자가 되지 않았을 때, 얘는 여자가 됐을 때, 그때 이 충전 전류에서 전압이 얼마나 올라갔냐, 그거를 양쪽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단거리 때는 여기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단거리 때는 이렇게 만나봤자 전압이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작게 나온다는 얘기죠. 단거리 때는. 근데 장거리 때 되면은 요 장거리 요 곡선을 봐야 되겠죠. 여기 곡선하고 여기 곡선. 그럼 여기서는 장거리인데도 보니까 여자가 되지 않았는데도, 발전기 자기 여자가 스스로 여자가 된다면서요. 지금 여자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압이 이만큼 걸리니까
발전기에 전압이 자기 스스로 걸리는 거예요. 전압이 나는 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야지 안 도는데 전압이 걸리니까 얘가 뭔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발전기에 전압이 걸리니까. 그래서 무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고. 만약 여기서 무여자시라고 됐죠. 여기 1번. 2번. 요게 무여자시가 요거에 이렇게 그림을 감으면 요게. 이게 이렇게 돼서 요게 여자시고 요게 장거리고 요게 단거리예요. 그러면은 여자시에 장거리 성전선로 같은 건 더 많은 전압이 걸리겠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장거리 성전선로에서는 이만큼의 큰 전압이 걸린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내용이.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은. 그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무여자일지라도 전압은 순식간에 VM까지 상승하고 여자 전류가 있을 경우는 VM까지 상승한다. 그 내용들이 나와있죠. 그거예요. 단거리 성전선로 무여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유기되지 않는데 여자가 되면은 전압이 유기가 되죠. 근데 그 전압조차도 작다는 얘기예요. 작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방지 대책은 단병 중동이 단락비가 큰 발전기로 한다. 발전기를 병렬 운전해가지고 한다. 주파수를 저하여 충전한다. 동기 조상기를 이용한다. 뭐 리액터를 이용한다.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요? 송전선의 충전에 의한 장애라고요. 충전이 뭐죠? C성분이 많아서. 그 C성분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L성분이다 이거죠. L성분을 이용해서 하거나 단락비가 크면은 단락비가 크다는 거는 뭐죠? 발전기의 특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단락비라는 건 이렇게 있으면은 단락비는 요거잖아요. 여기 XD분의 1 이거를 뭐라고요? KS 단락비라고 해야죠. 이게 크다라는 얘기는 발전기의 간흡 출력 곡선에서 얘가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크다라는 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발전기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니까 아까처럼 외부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얘가 좀 더 튼튼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단락비는 이제 철기계, 동기계에서 이제 철기계가 되겠죠. 보다 튼튼하게. 수차 발전기가 이 단락비가 크죠. 튼튼하잖아요. 수차 발전기 크잖아요. 쇠로 만들어져서 화력 발전소 조그맣잖아요. 발전기. 걔는 이제 원통형이고 이제 돌극형이고 이제 원통형 같은 건 자그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단락비가 작은 거고 돌극형 같은 건 단락비가 크죠. 이게 구조, 안정도, 가격 뭐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 해가지고 이 단락비를 이제 그 비교를 해놓은 것들도 또 있어요. 병렬로 리액터 접속을 한다. 나왔죠. 동기조상기를 설치한다. 왜? 변압기를 접촉한다. 2대 이상을 병렬로 무선에 접속한다. 발전기 용량을 키워주든가 아니면은 왜냐면 발전기가 그 무브와 송전할 때 그 지점에서 이제 전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발전기 용량이 커도 걔가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여기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부분. 여기 수차 발전기를 부하를 딱 차단을 했을 경우 열었을 때 순간적으로 전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부하가 없어졌으니까. 부하가 없어졌으니까 전류가 안 흘러가도 되니까 순간적으로 전압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전압이 올라가는데 전압이 올라가는 것도 뭐라? 바로 여기 선로의 임피던스에 의해서 또 발전기의 리액턴스에 의해서 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단자 전압하고 내부 유기 전압인데 여기 보시면 부하 차단이 되면 전류가 0이죠. 그러니까 전압이 같아지는 거예요. 요기 전압이나 요기 전압이나 같아지는데 그때 임피던스에서 어떻게 된다? XD는 0.2, XD 이건 차가도, 과도, 동기인데 얘가 0.2, 0.3, 1.0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0.2면은 이 뒤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1.13밖에 0.3이면 1.2까지 1일 땐 1.79까지 전압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바로 요거의 수식에 의해 가지고 아까 역률이 0.8이라고 그랬죠? 0.8일 때를 고려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EI고 ET는 같아지는데 여기 지금 단자전압 강한 만큼이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XG가 뭐라고요? 아까 0.2, 0.3, 0.6을 집어넣는데 뭐라고요? 전류가 여기 있는 요 전류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때 전압은 1.13만큼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죠. 여기다가 0.2가 아닌 0.3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니까 요게 1.2배가 되는 거야. 근데 요게 합이 1.2고 요거는 이제 1.2가 아니고요. 요게 뭐 1.19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것도 뭐 1.78인데 이걸 루트를 씌워가지고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철공진 이상 전압이 있고 뭐 지속성 이상 전압은 피레기의 전격 전압 한정시 주의사항이 된다 이거죠.
지속동이라는 건 상형주파니까 항상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럼 피레기가 항상 걸리는 부분이, 피레기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은 피레기 전격 전압 산정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2가지 중에 하나가 알파, 베타, VM 있죠. 그 다음 표에서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에서도 찾는 방법이 있고,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자료 보내드린 게 그 전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건축전기용 자료가 4개까지 돼 있고, 발성배전에서는 한 2가지 정도만 쓴다. 통상적으로. 전격전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 베타, VM. 전격전압을 다른 말로 상형주파, 허용단자전압. 이거 상형주파라고요. 지속성 이상전압에서 상형주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레기 단자전압 계산 방법 또 하나가 얼마? 전격전압 곱하기 표준전압 곱하기 1.1분의 얼마? 1.4로 계산하죠. 그렇게도 계산을 해요. 그 방법도 있어요.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SLF가 뭘까요? SLF 근거리 고장 차단. 이것만 25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거리, 쇼터지, 라인, 폴트, 근거리에서 사고 난 부분이다 이거죠. 근데 왜 문제가 되냐 이거죠. 아까처럼 전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압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발변제소에 설치된 차단기 수 킬로미터, 아주 짧은 거리거든요. 거기서 선로상에서 단락을 차단을 하더라도 고장 전류가 작다 이거죠. 왜? 저기 차단기에 가까운 쪽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장 전류가 작다 이거죠. 고장 전류가 작으면은 전압도 작아져야 되겠죠. 전류가 흐르면은 전압도 작게 걸릴 텐데, 문제는 이게 가까운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고장점은 저기고 여기는 저기지만 가까운 지점이다 보니까 제기전압이 뭐였죠? 꺼지지 않았어요. 예? 예, 개폐가 되고 나서 다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제기전압의 영어를 이제 리커버리 볼테이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회복전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도 회복전압. 그럼 이게 뭐냐?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 뒤에 또 나오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그럼 여기 전류의 0점에서 이게 3번 그리라고 했죠. 얘가 하나, 둘, 3번 하면은 여기 하나, 여기서 이제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이니까 여기서 차단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잠깐만, 이거 반대 개념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잠깐, 하나, 둘, 이게 둘이니까 3번째에서 여기서 이렇게 쫓아가는 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가는 부분. 여기가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고 여기가 회복전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3개를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I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I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전류가 이거는 진상일 때, 얘는 지상일 때. 그 2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림을 3개를 그려주셔야지 이걸 그리기가 좀 편해요. 나중에 요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기전압 그릴 때는. 근데 여기서는 그 제기전압이 아니라 개폐서지로 그리게 되면은 그렇게 안 하고 제동작용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를 해가지고 바로 그리기 때문에 요 그림을 3개로 그리질 않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그려요. 근데 얘가 그리는 부분은 차단기에 뒤에 또 나오니까 보시면 여기는 왜 그러냐면 삼각파가 발생해가지고 제기전압 상승이 높기 때문에 차단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게 SLF 쪽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스 차단기, 빠른 시간에 차단해라, 서지 업섭을 이용해라, 제기전압을 억제해라,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죠. 나중에 보면 TCSC 같은 경우도 나오고요. 예? 사이리스 컨트롤 서키트 시리즈 캐패시터를 달아가지고 SLF를 줄여라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내용들이 나와요. 요거만 25점짜리를 하나가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건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간단하게 넣어놓은 거니까. 애자, 구비조건. 구비조건이 키워드가 뭐였죠? 고정, 저요. 예? 기계적으로 고정. 이 네코 절기표 아니었나요? 네코 절기표? 예? 애자의 구비 조건이 네코 절기표 아니었나요?
내구성이 있을 거, 코로나를 일으키지 말 거, 충분한 절연적 저항을 가지고 있고, 기계적으로 튼튼할 거, 뭐 충분한 표면 강도를 가지고 있을 거, 뭐, 예, 코로나에 견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 거기서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애자에. 뭐로 돼 있나요? 네코절기표로 안 돼 있나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시면 돼요. 기계적 특성, 내구력, 뭐 이런 건 반드시 나온다고요. 경제성,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온다고요. 그러면 애자 말고, 피레기에 대한 그 구비 조건은? 그건 6글자. 요 뒤에 또 피레기가 요 뒤에 나오니까. 어차피 구비 조건끼리 모아서 외워두시면 돼요. 구비 조건끼리. 그래서 자기가 생각이 안 나면 다른 데 있는 그 구비 조건들을 갖다 막 쓰시란 얘기예요. 피레기의 구비 조건. 이거는 제가 생각나는데. 충상방내. 예, 재충상 방송내. 예, 제한전압이 낮을 거. 충격 방정개시 전압이 낮을 거. 상형주파 방정개시 전압이 높을 거. 방전내량이 클 거. 송류 차단 능력이 클 거. 내구성이 클 거. 이런 식으로. 왜 피레기는 외우는데 애자는 못 외우냐고. 피레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예? 피레기는 확실히 외워서 맨날 나오니까 재충상 방송 내는데 애자는 이게 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아 이게 뭐였지 하고 이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전에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를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가지고 시험 때 잊어버리지 않고 써야 돼요.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자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드가 핀현, 장지내, 핀애자, 현수애자, 장간애자, 지지애자, 내무애자. 그 그림 그리고 쓰시면 되죠. 서스펜션 같은 건 253mm, 뭐 180mm 해가지고 현수애자에 대한 볼형, 뭐 크레비스형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써주시고 다 앞에서 배우셨던 거 써주시면 돼요. 섬낙전하면 건주유충 설명드렸죠? 건이 뭐였죠? 건조섬낙전하, 주수섬낙전하, 유중파괴전하, 충격파괴전하. 예? 그리고 건주유충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나와야 돼요. 아, 애자의 섬낙전하면 건주유충.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와야지 써줄 거 아니에요. 애자의 여러 원인 해가지고 뭐 또 있었죠. 그때 시멘트라든가 뭐 정기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열화 원인과 대책하면 뭐가 있죠? 변압기의 열화 원인, 케이블의 열화 원인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애자의 열화 원인은 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왔을 때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화 원인과 검출 방법 그리고 이상 판정 방법 같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열화 원인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걸 판정하는 방법들이 있죠. 예? 사선 상태에서 진단법, 활선 상태에서 진단법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케이블 같은 경우. 그런 건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주고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은 같이 외워두시란 얘기예요. 개폐서지 또 나오네. 아까 나왔었는데. 근데 거기서는 맛만 보여준 거고 사실 이게 개폐서지예요. 25점짜리로 나오는. 개폐서지는 과도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이거 얘기잖아요. 개폐를 하니까. 근데 이제 언제 투입서지하고 개방서지로 나타난다. 이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형주파에서도 넣었을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형주파에서 넣었을 때도 발생하는데 그때 튀잖아요. 주파수가 상형주파가 아니라 뭔가 튀니까 상형주파가 아니라 이건 과도. 아까 계고 과상에서 과도 진동 이상전압이죠. 과도 진동 전압에 이 개폐서지가 해당된다고 그러고 과상, 상형주파 쪽에 이거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상형주파가 아니라 개폐를 하다 보면 상형주파가 아니라 다른 그 파형이 나오기 때문에. 자, 투입서지하고 개방서지로 나뉜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 더 높을까요? 개방주요. 그러면은 부하가 있을 때 개방하는 게 낫나요? 무부하 있을 때 개방하는 게 낫나요? 무부하 시 개방 시에 가장 높은 이상전압을 발생한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끄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때 개폐서지가 더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그 개폐서지가 이제 많이 발생했는데 얼마나 발생할까요? 예? 예? 몇 배? 요거 안 읽어보셨어요? 밑에 보시면? 밑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여기? 그림 보세요. 몇 배예요, 지금? 다른 저항 정도 때문에 3.5배까지 3.5배까지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투입서지일 땐 2배.
개방서지일 때는 3.5배. 그래서 4배.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개폐서지는 투입할 때는 2배까지밖에 안 나와요. 아무래도. 아까 보면 투입할 때가 말고 개방서지 때 더 크다면서요. 무브와 개방일 때 더 크다면서요. 이걸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투입서지는 2배밖에 안 되고, 개방서지는 3.5배에서 4배까지 된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 제동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동작용이 없으면은 아까 3579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방서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투입서지는 이걸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개방서지는 조금 더 헷갈려요. 투입서지는 이 그림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정반사, 부반사. 요것도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은. 투입을 했어요. 전압이 들어가요. 전압이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갔죠? 그럼 전압이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서 정반사를 하니까, 여기서 정반사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반사니까 이렇게 정반사가 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그림이. 다 헷갈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점을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점을 그려놨는데 책마다 기준점이 다 틀려요. 여기 기준점은 여기에요. 여기.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반사를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끝에 갔으니까 여기서 정반사 했으니까 저쪽 끝에 가면 부반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가 갔으니까 이제 빼야 돼요. 간만큼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간만큼, 하나가 더 갔잖아요. 빼주는데 그때는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서 2배가 갔잖아요. 2배가 갔으니까 기존에 1배가 있었어요. 기존에 1배가 있을 때. 생각할 때 기존에 1배가 갔는데 돌아올 때는 2배가 왔어요. 그러니까 1배에다가 2배를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돌아올 때 또 정반사를 하겠죠. 그럼 이렇게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와서 여기서는 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저도 이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럼 얘가 보시면 얘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뭐 리을자식으로 뭐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정반사라고 여기서는 부반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사실 여기 부반사의 개념이 아닌데 여기는 부반사예요. 전류는 부반사. 이게 왜냐면 진행파의 반사 투과해서 나중에 전류가 부반사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더 편해요. 자, 갔어요. 부반사 된다면서요. 부반사는 어떻게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부반사 되니까 밑으로 오겠죠. 근데 여기 가서는 부반사 되는데 여기 정반사 된다면서요. 정반사 되는데 여기가 EM이 있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EM이 갔으니까 마이너스 EM까지 쭉 가면은 그대로 이제 가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사이만. 여기는 1배밖에 안 되죠. 이렇게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 가잖아요. 그럼 얘는 처음부터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5단계 하나. 그림은 5개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얘는 기껏해야 1배고 얘는 기껏해야 2배예요. 전압은 2배. 지금 우리가 뭘 보죠? 지속성 이상 전압이잖아요. 2배밖에 안 돼요. 전류는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외우기가 쉽다고요. 근데 여기에 기준점을 정확하게 거주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도 기준점이 이렇게 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책들이 기준점이 다 틀려요. 답안지들도. 그래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보다가 나중에는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정반사, 부반사, 정반사 이렇게. 그렇게 외워버리면 이제 그림을 작도하기가 편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차단기 투입과 동시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정반사 한다. 전압하는. 그 2EM이 된다. 마이엠이 되니까 EM이 돼서 상쇄돼서 0으로 된다. 무브화세 하는 거는 기껏해야 2배 정도다. 여러분이 예습을 안 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머릿속에 개념이 없으셔서 그래요. 근데 이게 개념이 잡히려면은 이거는 이 정도 개념 잡히려면 최소 1년은 하셔야 돼요. 최소 1년. 왜? 책을 여러 번 봐서 그게 머릿속에 여러 번 들어와서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될 때까지.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개념만 잡아드리는 개념만 딱. 요거는 딱 개념을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십시오. 이 개념 잡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딱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해하고 넘어가려면요. 기본서 책 한 5번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서야, 이게 그런 거구나. 근데 저는 거꾸로 이거 무조건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개념이 잡혀지는 거예요. 투입서지는 뭐라고요? 2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 2EM이라고 나왔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개방서지는 아까처럼 보여진 것처럼 아까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그림이 조금 안 좋아요. 다른 게 그림이 더 좋은 게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진상이었죠?
근데 얘를 딱 보면은, 이 그림을, 얘를 그리려면은, 차단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림, 얘가 여기서 차단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근데 얘는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차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사이클 뒤에는 얘는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 가 있죠. 1차 측은. 1차 측은 여기로 가 있는데 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차단을 했으니까 파형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흘러가고 얘도 이렇게 흘러갔는데 얘는 여기서 차단을 하고 났는데 사실 차단이 됐다는 게 여기서 차단이 됐다는 거지. 얘는 반사이클 뒤에 여기쯤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단기 쪽에 1차 측은 요전압에 걸렸고 차단기 2차 측은 요전압에 걸려있어요. 요전압하고 사이에 어떻게 돼 있어? 두 배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 요게 EM이라면서, 요게. 지금 뭐라고, 요게 EM이라고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2EM일 거 아니에요. 차단기의 간격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기 전까지는 2EM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단기의 간격이 여기서 있는데, T1, T2, T3, T4 해가지고, 요 간격 사이에서 요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극간이 작아가지고 전압이 걸리면 얘가 도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달러기를 이렇게 열어도 어떻게 돼요? 지지직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압이 지지직 쫓아오고 얘가 지금 극간절연이 완벽하게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가 통하고 있으니까 도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전기가 통하고 있으니까 도통이 되면서 막 진동을 한다 이거죠. 과도 진동을. 막 과도 진동을 하면서 얘가 점프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요거를 제동작용이 없었을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가 2였죠. 근데 변압기 측 전압은, 여기 선로 측 전압은 이거라면서요. 변압기 측 전압은 여기가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요 1차 측의 전압은 여기가 있고, 얘는 2차 측에, 아까 여기 있던 부분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여기로 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어디라고? 여기라고요. 얘는 변압기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여기 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전압? 2배 전압이 걸려있죠. 2배 전압이 있으면 이 2배 전압 때문에 또 튈 거 아니에요. 2배 전압이 이만큼 밑으로 또 튀었어요. 근데 여기는 1이고,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 간격이 2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간격이 2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된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또 가려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보면은 3EM이잖아요. 그러면 3개. 여기 1이 나왔죠, 1이. 1 플러스 1에. 여기까지는 얼마가 걸리죠? 4개가 걸리죠. 4가 걸릴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그럼 1에서 또 4만큼이 또 뛴 거예요. 그래서 얘가 5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에서 지금 1로 가요. 여기 1로. 여기 마이너스 1로 가야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럼 얼마가 돼요? 5에서 마이너스니까 6만큼 가죠. 그럼 여기서 6만큼 더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러니까 3, 5, 7, 9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3, 5, 7, 9를. 그만큼 증폭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동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안 뛰고 그냥 이렇게 또 다시 들어온다 이거죠. 제동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더라. 그래서 기껏해야 3.5배에서 4배 이하 상규 대지전압에 그 부분이 나온다 이거예요. 투입서지는 뭐라고요? 기껏해야 2배. 개방서지는 기껏해야 3.5배에서 4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아까 근데 뭐 SLF는 뭐라고? 이게 삼각파로 나온다고. 이게 삼각파로 하면서 이게 커져요. 이게 그림 보면 거기에 자료에. 그래가지고 걔가 차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극간이 이렇게 벌어져도 차단을 못하니까 계속 아크가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EM으로 된다, 뭐 급변하게 된다, 과도 진동이 된다, 3에 된다, 7임에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기본서 안에 다 설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림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라? 3.5배 이하가 된다. 예. 개폐서지 억제 대책 이렇게 있고요. 잠깐 보시고 잠깐 좀 쉬겠습니다. 또.